안녕하십니까.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저자직강 네 번째 시간 대진고 진로부장 김선영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고교 생활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한 맞춤식 자료인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5.0 책자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가이드북 책을 곁에 두고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은 대입 전형에 의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이해까지 고1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전반적인 대입에 대해 이해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 교과와 비교과의 주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학생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이 있다면 파트 4 5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에 대해서는 이 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치로 드러나는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태도, 학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자기 주도적인 활동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고교 3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한 종합적 기록물입니다.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의 기록이자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 됩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또는 학생 개인이 선택한 개별화된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의 기록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해가는 학생의 모습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기록된 관찰과 평가의 기록이 됩니다. 결국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는지,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충족하고자 어떤 학습과 활동을 했는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러한 것을 통해 학생이 성취한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 활동이나 자율, 동아리, 진로와 같은 비교과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두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8개의 항목 중 대입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5번과 6번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교과와 비교과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기재와 미반영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미기재는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삭제, 즉 활동을 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재되되 대입 전형 자료로 미전송되어 대입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과후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고,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은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만 대입에 미반영되어 활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하지 않는 것보다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의 경우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독서는 자기주도적인 심화학습 도구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독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제 양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학종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5번과 6번,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의 종합적 평가로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8번 정도일 것입니다. 5번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비교과 부분이고
6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교과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번 인적과 학적 사항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출결 상황은 성실성을 보는 항목으로 미인정 결석을 주의하면 됩니다. 3번 수상 경력과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학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다만 수상 경력의 경우 대입에는 미반영되지만 이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한 역량은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교내 대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5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으로 구성됩니다. 자율과 동아리는 각 학년당 500자로 3년이 지나면 총 각 1,500자, 진로활동은 학년당 700자로 3년의 기록이 합치면 모두 2,100자까지 기록이 됩니다. 학생부 평가에서 비교과 영역이 대부분이 이 영역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자율활동을 보시면 단체 활동 속에 드러나는 학생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책보다는 역할과 활동 내용을 통해 인성이나 사회성, 리더십, 주도성,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역량, 활동에서 나타나는 역할과 과정 등을 평가합니다. 전공 관련 역량을 어떻게 길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진로 활동은 학생부의 타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의 지원 동기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된다면 심화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영역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되지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활동 실적은 반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초로 유의미한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기를 권장합니다. 6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별 5개 매우 중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3장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편과 연계하여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크게 교과 성적이 기재되는 부분과 수업에 대한 기록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업 성취도를 통해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수학 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하고 선택 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경험도를 평가하며 비주요 교과를 통해 학생의 성실성, 학업 태도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특은 학습 과정에서의 주도성 및 성실성, 전공 관심도 등을 평가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어떠한 학습 경험을 했는지, 교과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개념이나 주제 탐구 활동 과정, 실험 결과 등에 대해 평가하면서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7번 독서 활동 상황은 대입에는 미반영되지만 교과 세트,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생부 전반에 걸쳐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자료는 바로 책일 것입니다. 독서 지식을 교과 및 동아리 심화 탐구에서 활용하거나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독서로 해결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생의 특성과 태도, 성향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항목으로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고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별 주요 사항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화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와 비교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입니다. 외부 활동이 배제된 현재의 학종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과 수업 내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업 중 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차분하게 수업을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참여도가 높은가, 심화학습, 주제 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였는가 등과 같이 수업에서의 자기주도적 활동이나 협업, 적극적 발표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과 같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었는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통한 지적 호기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충분히 드러나는가, 리더십, 공동체의식, 바른 인성 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란 학업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통한 수치적 평가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서술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수치적 평가는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이고 서술적 평가는 세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 교과목 석차 등급, 교과목별 성취도, 학기별 성적 변화의 추이뿐 아니라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특을 통해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찰 및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석차 등급, 성취도 이외에도 전공 관련 이수 과목, 성적 변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은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도전, 열정,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나아가 창의적인 부분까지 평가의 영역으로 삼는 전형인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통해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어떤 교과를 선택하여 들었는지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경험도를 평가하며 교과목의 고른 성취도 평가를 통해 성실성 등 학업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심화 확장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교과를 선택해 수강하며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종에서 보는 학업 성취도가 무엇일까요? 학종에서는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때 평가하는 것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등 학생부에 기재된 성적의 모든 요소뿐 아니라 학년별 성적 변화와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정성적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어려워도 소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심화학습을 위해 선택했다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도전의식 등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도는 아래와 같이 학생부에 표기됩니다.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말보다 세특, 과세특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세특 혹은 과세특이라는 것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수치로만 나타내는 성적, 즉 내신에 더해서 수업에 관한 모든 관찰의 기록입니다.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한 다면 평가 결과가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 것입니다. 수업 내용, 즉 토론이나 발표, 실험 등과 같은 수업 내용에서 혹은 과제 수행 중에서 학생이 노력한 부분이나 과제 수행 결과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수치화된 성적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특입니다. 이와 같이 세특은 토론이나 실험 실습, 탐구 과제, 프로젝트, 교과별 자유 탐구 주제 등 다양한 수업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의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공에 대한 주도적인 학습 과정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답을 찾아가는 모습, 관심 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배움을 확장시켜 나간 경험 등 전공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특은 수업시간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서술적 평가로 전공에 대한 열의와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별 종합 기록장입니다. 이러한 세특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 발표, 과제 수행, 조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많이 한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확장된 경험으로 연결한다. 자신이 학습한 내용이나 노력, 심화 과정, 변화와 성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필요하다면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과 같은 것을 활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강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찾아 탐구하고 전공 관련 활동을 찾고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협업하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례는 학생의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리적 사고력과 융합하여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함과 같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학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학생의 진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확률을 구할 때 적분을 능숙하게 다루고 논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풀이를 전개하며 철저히 교과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진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교과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의 누가 관찰에 의한 총괄적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 동아리, 진로,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율과 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500자로 3년이 지나면 각 1,500자, 진로 활동은 학년당 700자로 3년이 지나면 총 2,100자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창체 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 등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및 학업 관련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독서 및 탐구 활동을 통해 학업 및 진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활동은 동기, 과정, 결과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느끼고 심화, 확장해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활동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활동 단계는 모든 활동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수동적인 단계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하는 등의 능동적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제작한다면 좀 더 심화된 자기만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수동적인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미래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의 관심 영역을 파악하고 자기주도성과 인성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을 통해서는 자치활동이나 행사 참여 시 학생의 창의적인 기획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단순 참여 기록보다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평가합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학생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활동 속에서 탐구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단순한 활동 내역에 대한 나열보다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이나 실적을 평가합니다. 봉사활동은 실적만 입력이 가능하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 중요합니다. 진로활동을 통해서는 학생의 관심 영역과
진로 탐색 노력 등에 대해 파악합니다. 창체 중 먼저 자율활동을 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이나 행사, 학급 활동이 자율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이나 흡연 예방 교육과 같은 학교 주관 행사나 학급 특색 활동 등이 모두 자율활동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모의의회, 자치법정과 같은 리더십 활동이나 멘토-멘티 활동, 독서 토론 모임,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등과 같은 창의 주제 활동이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이런 자율활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급 및 모든 활동에서의 리더로서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자기주도적 역할과 경험을 확장하려는 노력,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기획하는 일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활동이 개별화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문헌을 검색하고 토론하는 등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 탐색자, 발표자 등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개별화된 자율활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례는 학습의 주도성과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학생을 보면 비교문학 탐구 문학사를 학습하며 문해사조의 변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해사조에 따른 작품 경향을 한국과 세계문학을 비교하며 탐구한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이어서 이 학생의 학습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폭넓은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활동은 의미 없는 단순 활동 참가 사실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 등 개별 역량이 드러나는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다면 중요한 평가 포인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진로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기록으로 자기주도적 기획 능력, 리더십,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의성, 리더십, 참여도,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열성 등입니다. 이러한 동아리는 동아리의 특성보다는 동아리 내에서 학생이 한 활동의 목적이나 동기, 성취 과정을 통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텐데요. 동기, 과정, 결과에 구체적인 활동의 과정이 드러나는지, 전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고 활동했는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동아리 특기사항은 충분히 개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사례는 동아리 내에서 적극성 및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동아리 수업을 통해 DNA 검출 실험을 제안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을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수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 혹은 꼼꼼하게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과제 연구 발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함,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주목받음 등과 같이 동아리 내에서의 적극성 및 전공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과 공부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 사례도 보시겠습니다. 상과항수 파동과 관련된 심화 탐구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계획까지 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
파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앱으로 측정함, 분석하는 과정을 가짐,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수행해냄 등과 같이 학과 공부에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폭넓은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알 수 있는 분야이며 전공 적합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공에 대한 열의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활동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수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전공 관련 동아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다양한 역량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창체 중 유일하게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 내용 및 진정성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활동 실적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수학 문제풀이 학습 도우미, 돌봄 교실 아동 학습 지도, 멘토링, 급식 시 대화 금지 캠페인 등과 같은 것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가 가능하므로 전공과 관련된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한 진정성 있는 활동 속에 어떠한 동기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체의 마지막 영역인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과정, 자기주도성 등 소질 개발을 위한 학생의 실질적 노력, 지원 동기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통해 관심 영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교내 진로 관련 행사가 있다면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거나 관련 도서 읽기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진로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관련 행사 참여 종료 후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참여 동기, 행사 내용, 배우고 느낀 점, 변화된 모습, 이후 진로 관련 연계 활동 등에 대해서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계 독서 활동과 같은 독서 기반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독서 기반 주제 탐구 활동이란 신문, 논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서 이후 관심을 갖게 된 키워드에 대해 쭉 깊이 있게 심화된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학과 탐방, 박람회 참여 등과 같은 일회성 참여 활동보다는 지속성, 심리, 진로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별 진로 활동을 통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개발하는 나 중심의 개별화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진로 활동을 통해 진로가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진로 특기 사항입니다. 진로 활동에서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지만 특기 사항은 제공이 됩니다. 특기 사항은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 진로에 대한 계획, 노력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적극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적성 검사나 교내 진로 체험과 같은 단순 행사 참여보다는 나 중심의 개별화된 특성을 드러내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본인만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과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교과에서는 빠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독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는데도 왜 독서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독서는 중요합니다. 독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생부의 많은 항목, 자율, 동아리, 세특 등에서 독서 활동이 나타납니다. 독서를 통해 지적 호기심과 지식의 확장 및 심화, 지적 깊이와 역량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교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심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학과 관련 독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심화 독서를 통해 여러분의 폭넓은 지적 역량과 문학적 소양,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심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세계와 연결하여 지식을 확장하는 매체입니다. 독서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 기록부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심 분야의 책을 연계하여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및 진로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지식의 깊이와 지적 탐구력 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드러낼 수 있고 지식의 확장 및 심화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깊이와 흥미, 역량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도적 도서 선별 능력이 중요하고 질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추천 도서 사이트와 논문 검색 사이트 및 기타 자료 검색 사이트에 대해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대 아로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스24나 알라딘,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도 추천 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발표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선정 우수과학 도서의 추천 도서 목록은 꼭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탐구 주제를 선정하거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논문 자료를 많이 검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논문 검색 사이트로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와 DBpeer가 있습니다. 특히 DBpeer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요. 학술 논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심 논문이나 연관 논문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이 등재되어 있는 국내 사이트도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논문 사이트는 바로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입니다. 특히 영어 논문을 검색하실 때는 구글 스칼라를 이용하게 되는데 유료 논문이 많지만 PDF 텍스트 링크가 있는 항목은 대부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 검색이나 추가 심화 학습을 위해 영상 자료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MOOC는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금지 항목이므로 개별 심화 학습을 위해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빅하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로 분야별 키워드 검색이나 자료 검색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나 교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한 책이나 학술 및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활동들이 모인다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참여하고 고민하고 알게 되고 체험하고를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심화 탐구 주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습한 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발상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통해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학생부 자율활동 돌아보기 워크지, 동아리활동 돌아보기 워크지, 진로활동 돌아보기 워크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돌아보기 워크지, 세특 돌아보기 워크지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마지막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꼼꼼히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슬기로운 고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잘 준비된 1학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